학술행사, 유적답사 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북 역사문화 알림이를 양성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선조들이 누대로 전해준 빛나는 역사문화 자산을 체계적으로 연결하여 관광자원화하는 데 힘을 모을 것이다. 산과 들, 하천과 바다, 역사문화의 현장을 스토리텔링하고 첨단 ICT를 활용, 민간 주도로 고부가 가치 지역경제를 창출할 것이다. 또한 동아시아 해양 문물 교류 역사인 새만금과 줄포만을 한, 중, 일 해양문화 중심으로 세워나갈 것이다. 그리하여 전북도민 모두가 경제적 혜택을 나누며 친환경 역사문화 경제로 기품있고 풍요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2022년 8월입니다. 지금 벌써 25년이니까 박수 한번 주세요. 정말로 전라북도가 우리 도민들, 학생들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라북도 한반도 역사문화의 꽃임인데, 이 꽃임인 전라북도 문화, 역사문화를 그냥 잠깐만요. 금방 와버리네. 어떻게 하면 민간 주도로 이 좋은 여건을 우리가 활성화시키고, 그냥 지금 뭐 부동산 경제, 무슨 공업 경제, 이걸로 전라북도의 목표를 삼아서는 안 된다. 선조들이 남겨준 문화유산을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고 남는다. 정말 기품 있고 풍요로운 민간 경제를 관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자.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로 그 시대에 우리 선조들이 선택을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끔 하는데, 이렇게 어른들을 모시고 해서 그게 가능하겠느냐? 가능합니다. 60대 후반에 은퇴하신 분들이 정말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정말 우리 후손들, 학생들, 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전라북도 관광문화를 문화해설사들이 많이 양성이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유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연결이 안 됩니다. 전라북도를 돌아가면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논의해보자 해서 제가 여러 사람하고 상의를 안 했지만, 이 전라북도 역사문화 교육원을 취지를 22년도 8월달에 썼는데, 이걸 다시 한번 상기해야겠다. 올해 2기 때부터는 정말로 전라북도 이 한반도 역사문화의 꽃심인 전라북도에 대해서 잘 알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인사말 대신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가 전라북도가 한반도 역사문화 꽃심인데, 사실은 이 모임이 향도단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전라북도의 곳곳을 다니면서 발로 뛰면서 우리 전라북도 가야를 세계문화유산 등재하는데, 그야말로 발로 뛰어서 가야 문화를 쓰신 우리 곽장근 교수 아시죠? 아시는 분부터 손 들어보세요. 많이 압니다. 우리 곽장근 교수 때문에 7명의 역사학자들, 그 다음에 재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리산 달궁 계곡에서 7명이서 향도단을 만들어서 전라북도의 역사, 그 다음에 곽장근이 전북 역사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 노력을 결코 헛되이 보내지 말고 열매를 맺자 해서 우리 처음에 만든 게 향도단인데, 오늘 그 곽장근 교수의 두 번째 이야기. 첫 번째는 지난번에는 지난 도통리 도자기 얘기했습니다. 오늘 그 도통리가 어디로 갔는지, 고창 어디로, 또 부안 어디로 갔는데, 오늘 두 번째 고창의 반암리 연결해서 어떻게 전달됐는지 그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길게 해봤자 그렇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저 곽장군 교수가 어떻게 겸손한지 그냥 그런 얘기하지 말아보는데 나는 세계적인 고고학자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우리 곽장군 교수의 얘기를 듣는데 하도 그냥 강의 끝나고 나면 토요일날 일요일날 없어지니까 어디로 가냐. 그냥 배낭 메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해서 그게 35년가량 됐습니다. 오늘 그 곽장군 교수를 모시고 생생한 이야기, 그 다음에 전국의 역사문화에 대한 한 축을 이루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장군 교수, 세계적인 고학자 곽장군 교수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너무 크게 박수 한번 드립니다. 어떻게 말도 못해요.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사실이 전혀 없고요.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 어쨌든 격려 성원으로 알고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런 자리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해요. 저희야 뭐 학자니까 연구하고 알리는 게 저희 본분인데 그 우리 도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는 게 더 어렵고 힘들거든요. 어찌 보면 제가 받아야 할 박수를 우리 원장님이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원장님 뜨거운 박수. 예, 사실 저는 이제 가야 고고학을 해왔는데 지금 지난번 말씀드린 지난 도톰이 또 오늘 이제 고창의 도자기 이야기 저로 봐서는 조금 전문이 아닌 좀 다른 영역인데 발품을 팔면서 만났던 그 도요지들 기억에서 잊을 수가 없어요. 살려달라. 나죠. 그럼 내가 있다는 걸 세상에 좀 많이 당하는 간곡하게 부탁을 하시는 것 같았는데 제가 뭐 능력이 너무 일천해서 가야 하기도 버거운데 거기에 도자문을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지금도 큰 마음의 부담으로 느끼고 있는 이 도자기 정말 안타까운 그런 내용이어서 제가 반성하는 차원에서 그런 유적에 대한 소개 정도의 어떤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하시고요. 다행인 것은 지난번에 제가 지난 도통기 말씀을 드렸잖아요. 추가 발굴이 시작이 돼요. 추가 발굴 조사가 내일 모레 월요일 날 개토제 즉 제를 모시고 이제 또 발굴이 시작이 돼요. 초미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지난군에서 이제 발굴비를 지원을 해주셔서 국가유산청 허가를 받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첫상을 떠요. 그래서 이번 발굴은 길지가 않아요. 한 보름 정도 예상을 하는데 3월달 안에 모든 게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빛내주신 우리 선생님들 모시고 제가 꼭 답사를 한번 가고 싶어요. 발굴 현장을. 발굴 끝나면 덥기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3월달 안에 꼭 좀 시간 하루 내셔서 이 안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좀 보태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러는데 유적과 유물의 역사의 실체 보태고 뺄 게 없어요. 그 자체가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발굴이 시작이 되는데 하필 또 발굴을 또 제가 해요. 다른 유능한 고고학자 또는 더 좋은 발굴기관에서 했었어야 하는데 제가 이제 군산대학교 발굴단의 발굴을 한 떨어져 돼 있어서 꼭 한번 가시게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라는 말씀도 있고 백견이 불여일행이다라는 한번 직접 보시면 눈물 나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야고각을 안 했으면 저는 도자문화를 아마 공부했을 거예요. 전북은 도자문화의 메카다. 어디 내와도 이런 거 없지. 그래서 제가 이왕 답사 말씀드렸으니까 저는 올 상반기까지만 국립군사고등학교 박물관장을 맡으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저도 정년을 안 남아서 이제 1년 동안 안식년 좀 쉬기가 걸거든요. 그러고 저는 이제 한 학기만 더 정년이다 보니까 올해 이제 2번 우리 박물관 자체 답사가 있거든요. 답사를 여러 선생님들을 모시고 전북의 도요지를 둘러보는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하려고 해요. 1차 답사는 3월달, 2차는 4월달. 5월달 가면 그 밭에 씨를 뿌려서 들어가기 좀 어려워요. 여러분 도요지는 얼마나 거만한지 제일 좋은 명당에다 털을 잡아요. 아시겠어요? 최고의 명당. 남쪽 기슭 양지 바람고 햇빛 쫙 내리쬐고 바람 서서 들어오고 정말 최고의 명당태에 털을 잡은 게 바로 가마도 도요지예요. 우리 머리가 좀 우리 조상들 우리들은 그런 곳을 가만히 안 두죠. 대부분 논과 밭으로 개간을 해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때를 놓치면 답사가 아닌 거예요. 들어가기 어렵죠. 잘못 들어가면 1년 농사 보상해 줘야 해요. 당연히 4월달까지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쭉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을 직접 유적을 둘러보면서 보시면 감독님 그렇게 하시게요. 네. 다만 돈은 걱정하지 마세요. 돈은 우리 총장님께서 넉넉히 지원을 해주셨어요. 관장이 현찮으니까 돈으로 막 그냥 견도해 주시고 돈으로 기죽지 말라고. 또 저희 총장님은 저랑 또 군산대학교 입사 동기예요. 나이는 저도 많아요. 몇 살? 그래도 총장님 앞에서 꼼짝 어떻게 살아온지. 왜? 유능해요. 전북대학 우리 군산대학교를 혁신 바꿔놨어요. 올해 신입생 충원율 100%예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군산대학교 왜냐면 월급이 거기서 나오니까 저도 좀 홍보 좀 해야 해요. 혹시 총장님 아시게 되면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테니까. 어제는 과분하게 또 군산시 고위공무원을 모시고 어떻게 얘기를 해달라고 했어. 저는 가볍게 수락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숨이 멎는냐. 시장님이 앞에 앉아 계시고 우리 대학 총장님이 또 옆에 딱 계신데 막 의장님이 또 도의 의장님 다 계시고 죽는 줄 알았어요. 숨이 막 한쉬어져서. 그래서 원장님 말씀하신 해양문물 교류의 관문, 터부, 기항지, 새만금 다들 좋아하시대. 제 얘기는 없어요. 자꾸 원장님 좀 비행기 띄우시는데 제 얘기는 주장 견해 없어요. 훌륭한 조상 거기에 최고의 유산 우리 전북에 남겨 놓으셨어. 저는 그걸 잠을 깨워서 글로 알리는 그 정도의 역할. 그래도 가야금문이 세계선 되는 거예요. 왜? 으뜸이 최고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이제 3월달, 4월달 답사 꼭 가시게요. 네. 꼭 가시게요. 제가 서둘러서 좀 진행을 원장님하고 상의해서 진행을 하도록. 스타트는 지난 도토리의 발굴이 끝나기 전에 가야 하니까. 끝나면 애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지난 도토리
국가 사적으로 지정이 됐는데 국가유산청이 전혀 움직이질 않아요. 그리고 왜 사적을 지정해놓고 왜 관심을 안 주냐? 청의 답변은 명쾌해요. 그릇이 작다. 우리도 국가기관에 최면이 있는 것이지 우리 국가기관이 이렇게 나서기에는 조금 유적의 규모가 좀 작다. 그건 좀 넓게 좀 넓혀달라 해서 이제 교수님께서 발굴 더 허사해서 이제 발굴을 하니까요. 기대하셔도 좋아요. 집을 헐고 보니까 그게 가마가 나와요. 집을 헐고 보니까. 그래서 집을 하는 과정이 좀 힘들었어요. 근데 하늘이 도왔는지 제 친구 누나의 집이요. 제가 지난 성수가 고향이에요. 그래서 의궁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전주로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제 그 친구 누나가 그 집 주인이에요. 야야야, 나 빠질 테니까 네가 좀 해결해라.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보상 문제가 따르잖아요. 살던 집을 얻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한번 가보시게요. 눈물 나요. 자, 거기에서 부었던 게 청자예요. 백제가 아닌 청자예요. 청자. 여러분, 청자는 세계적으로 딱 두 나라만 부었다고 그랬죠? 전 세계적으로 딱 두 나라만 부었던 게 청자예요. 중국과 어디예요? 한국이에요. 일본? 택도 없는 얘기예요. 일본은 청자 부은 적이 없어요. 어디하고 어디? 중국과 한국. 청자를 만드는 기술은 중국 기술이에요. 중국도 청자가 있고 우리도 있는데 시작은 중국이에요. 언제? 중국은 전환이 있고 후환이 있잖아요. 전환이 후환이. 전환 때 상당히 중국의 청자의 시작은 빨라요. 그래서 중국은 여러 군데에서 청자를 부었는데 중국 청자의 번향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어디예요? 5월이라는 나라예요. 5월. 여러분 5월 동주 있죠? 네? 5월 동주 그걸 합치는 게 5월이라는 나라예요. 5월. 도읍이 어디냐? 중국 절강성의 성도인 항주의 도읍을 부었어요. 항주에 도읍을 둔 나라 또 한 나라가 있죠. 남송. 그러죠. 남송. 5월과 남송이 항주의 도읍을 두었는데 항주의 도읍을 둔 5월이 중국 청자의 번향이다. 그런 건 아시겠어요? 그래야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야 내 것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핵심만 이게 딱딱 맥만 짚으면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조금 그냥 버티고 빼면 그냥 설명 다 가능해요. 우리나라 내에서 중국 우리나라 청자를 만드는 기술의 출발지가 어디냐? 물론 중국이겠죠. 5월이에요. 5월이라는 나라예요. 중국 청자의 번향. 자, 그러면 5월과 우리 역대 왕조 중에서 외교를 했던 나라가 어디냐? 국가 대 국가의 외교예요. 국가 대 국가의 외교. 딱 한 나라예요. 후백제. 자, 그런데 우리는 청자 앞에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죠. 고려 청자라는 거잖아요.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는 청자를 고려 청자로. 결론적으로 고려어는 국가 대 국가의 외교를 안 했다. 정확한 얘기예요. 정확한 얘기. 그리고 후백제 5월의 국제 외교는 어떠냐? 혈맹이에요. 절맹. 5월이라는 나라가 민과 어라는 나라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어요. 국경을 딱. 전쟁이 잦아요. 16국. 약 전쟁이 잦았다는 시기입니다. 5월을 세운 사람은 전유라는 사람이에요. 전유. 우리는 민
전쟁이 잦은데 힘들다. 왜? 말이 없어서. 말이 없어서. 그 얘기를 전해들은 후백제를 세우신 견훤왕은 배에 말을 가득 실어서 5월로 보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말 그대로 그냥 지금 군대 파병을 한 거예요. 그 나라를 그냥 구해준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청자를 만드는 기술의 출발지가 5월이었다. 알겠습니까? 5월이었는데 후백제 청자라고 하지 않고 고려 청자라고 하잖아요. 이건 역사의 미스터리이고 아이러니예요. 이건 반드시 우리가 풀어야 한다. 풀어야 한다. 그래서 제 고향 진안에 있는 도통이를 발굴을 시작한 거예요. 알겠어요? 저도 멍청하게 생기지만 그래도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 뭐 호박이니 매주니 막 여러 가지 막 그러는데 다 공감해도 그래도 머리를 쓰고 사는 사람이요. 지난 뭐 곰탱이니 뭐 그리고 여러 가지 저는 그러는데 그래도 머리를 쓰고 살아요. 아, 세계유산 문화 시켜줘야 돼요. 머리 써서 해야요. 머리 써서. 그래서 그 발굴을 해서 나는 후백제와 청자의 어떤 연관성, 인연을 나는 풀겠다. 그러면 왜 우리가 청자 앞에 고려를 초대하냐면 고려는 뭐가 있냐면 문헌이 있어요. 문헌. 여러분 1392년 조선이 건국할 때 고려는 어떤 나라에서 힘이 쭉쭉쭉쭉 다 빠졌잖아요. 힘이 없었잖아요. 힘이. 그냥 대기만에 넘어질 정도의 구분이 다 수혜했어. 왕조가 바뀌어도 고려의 역사 기록을 손댈 필요가 없어요. 불태울 필요가 없는데 아시겠어요? 고려의 모든 기록은 살아날 수밖에 없죠. 응? 그래서 고려사 고려전력 조선 초에 다 역사서를 편찬해 주잖아요. 그렇죠? 네. 왜? 고려는 그냥 끝난 거야. 끝났어요. 뭐더러 그 천일러 버려 이거 필요가 없지. 교받으려고. 반면에 후백제는 상한가 최전성기 때 나라 망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제일로 잘 나갈 때. 제일로 잘 나갈 때. 제일로 잘 나갈 때. 그러면 역사 기록을 그걸 건질 수가 없어. 고려군이 와가지고 쳐질러 버려. 잿더미 같아요. 잿더미. 여러분 930년 후백제가 멸망할 때 전주는 불바다였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왜? 상한가 최강국. 여러분 고려와 후백제가 10번 싸우면 9번은 후백제가 이겼어요. 이겼어요. 근데 마지막에 졌잖아요. 근데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럼 고려가 후백제 너희 이제 조용히 있어. 천만에 맞는 역사 지옥이 어목하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러시아 보세요. 무섭잖아요. 그래서 후백제가 최전성기 때 고려하고 일전을 했는데 졌어요. 근데 나라가 망한 거 아닙니까? 망한 이유도 있죠. 고려군을 이끌고 선봉에 쓴 사람이 누구예요? 후백제를 세우신 견훤왕이 있다. 고려군을 이끌고 이끌고 오니까 전의를 상실하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 이제 첫째 아들 신검의 쿠데타, 정변, 아버지의 요패, 아버지의 탈출, 나라 세우고 나라를 첫째 왕을한테 바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전투를 했는데 후백제가 멸망해요. 그러면요, 그냥 나라를 바쳤으니까 후백제 그대로 투자? 아니에요. 10번 싸워서 9번 교훈이 있는데 그냥 싹을 그냥 많이 뿌리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쳐질러 버려요. 쳐질러. 그게 이제 변구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후백제는 기록이 없어요. 이 후백제는 역사학자들이 연구를 않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왜? 기록이 없잖아요. 기록이. 역사학자들은 뭘로? 문헌을 가지고 역사를 연구하고 보고는 학자들인데 후백제가 유명할 때 후백제 국립도서관이 그냥 불바다가 된 거예요. 이동구가 그런 5천년 역사의 아픔을 얘기했잖아요.
예? 668년, 936년, 5천년의 큰 비. 처제로죠. 그래서 기록이었어요, 기록. 그러니까 청자 앞에 호백제를 초대하기는 불가하다. 알겠습니까? 반면에 이제 본인은 그래도 국가 대 국가 외교는 안 했어도 그 시기의 문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고려가 초대가 됐는데 지난 도통리를 발굴하니까 아니냐, 그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 도통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더 자세한 것은 발굴하니까 거기 가서 또 설명을 드리고 설명드리고. 자, 처음 나오신 선생님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중국 가마와 한국 가마가 달라요. 그런 맥만 알면 돼요. 그런 것만 딱. 중국 청자의 본향이 어디다? 어디다. 우리나라 청자 제작 기술이 어디서 출발했다? 어디서 왔다. 자, 중국 가마, 한국 가마 다른데 중국 가마는 벽돌가마. 한자로 전중년. 우리말로 벽돌. 가마의 재료가 벽돌이에요. 벽돌. 아, 여러분 만리장성 다녀오셨잖아요. 뭐예요, 재료가? 벽돌이잖아요. 그 다음에 장안에 가서 보면 탑이 뭘로 되어 있어요? 벽돌로 되어 있잖아요. 중국은 건축 자재가 뭐예요? 벽돌이에요. 무덤도 벽돌. 왜냐하면 중국은 이 벽돌을 건축 자재로 활용을 하면 세 가지가 충족이 돼요. 일단 풍부한 노동력. 사람 손이 많이 가잖아요. 근데 중국은 사람이 많잖아요. 사람이. 지금 뭐 인도하고 뭐 서로 뭐라 엎치락뒤치락 하지만 그 다음에 좋은 흙. 여러분 황하와 양자강이 해마다 쌓아놓는 그 좋은 흙은 상상을 뛰어넘어요. 여러분 산동반도에 가면 지평선이잖아요. 누가 만들었어요? 황하가 1년에 19억 톤 갖다 착착착착착 쌓아놔요. 그 좋은 흙. 황하가 그 정도 쌓으면 양자강은 더 쌓겠죠. 강에게 더 크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건축술. 강의 범람이 잦으니까 건축술이 뛰어난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내 땅을 찾고 또 그걸 막고 전제 예방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풍부한 노동력, 좋은 흙, 건축술. 근데 중국은 세 가지가 완벽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벽돌이 건축자들 사용. 왜냐면 돌이 좋아요, 돌. 그래서 화강. 그래서 이제 차이가 있는데 중국 가마는 벽돌 가마다. 우리나라 가마는 무슨 가마라고 그랬어요? 진흙 가마. 진흙 가마. 알겠어요? 많이 달라요. 진흙 가마. 진흙 가마는 말 그대로 흙이잖아요. 흙. 자, 그러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청자 제작 기술이 중국 5월에서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우리나라도 시작은 뭐예요? 벽돌 가마예요. 알겠어요? 벽돌 가마. 나중에 그게 이제 진흙 가마로 바뀌게 돼요. 자, 그러면 지난 도통리에서 우리 차지할 가마는 무슨 가마예요? 벽돌 가마요. 벽돌 가마. 그러면 청자를 제작하는 기술. 지금 그 수준 가치를 굳이 제가 설명한다면 김정은이 도전하고 있는 원자 폭탄처럼 최첨단 기술이에요. 최첨단. 지금이야 우리가 이제 뭐 자기를 널리 일상생활에 쓰다 보니까 그 고마운 줄 모르는데 물론 세상은 계속 변하잖아요. 자기 기술은 최첨단이에요. 최첨단. 그게 오죽했으면 중국과 우리나라밖에 청자를 구하지 못했잖아요. 그럼 일본 우리보다 몇 년 뒤에 청자를 구했냐? 700년 뒤에. 언제? 임진왜란 한대. 왜? 우리나라에서 도공들을 잡아가서 그때부터 이제 그 사람들 도자 문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맥락 아시면 돼요. 이게 우리 일본에 대한 트라우마, 소설 같은 애, 코미디 같은 애, 우리를 조상들을 모욕하는 것 같아요. 제가 가야국악을 하니까
일본 속에 저기 식민사학자라고 애써들 이렇게 홍보해 주시는데, 아이 저야 홍보비 안 들고 고맙죠. 아 저는 홍보해 주니까 그 홍보는 막 수천억이 막 들어갈 텐데 전 돈 안 드리고. 식민사학자 천만에 한 마리 얘기해요. 우리나라하고 일본 열도의 철기문화 700년 뒤에 얘기해요. 가야 시대에는 그 사람들 바다 건너와서 허리 굽히고 예의 갖춰서 철을 사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지배를 받았다 보면 조상에 대한 모욕이. 철기문화 도자나 일본은 우리가 700년씩 있다. 우리 상대가 되도록하겠어요. 중국 가마는 벽돌 가마, 우리나라 가마는 진흙 가마. 차이가 또 있다고 그랬죠. 중국 벽돌 가마는 길이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40m. 왜? 벽돌이라 열 관리 효율성이 최고예요.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들 못해요. 알겠습니까? 벽돌로 그냥 에워싸니까. 알겠습니까? 그리고 길이가 40m 정도 돼도 온도를 1200도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자기 생산이 가능해요. 반면에 우리나라의 가마인 진흙 가마는 40m면 온도가 8,900도까지 안 올라가요. 자기를 구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자르는 거예요. 막 잘라 12m 내외. 알겠습니까? 12m 내외.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진흙가마는 어디서 남았겠어요? 지금까지 조사를 해보니까 진안 도통. 역사의 아이러니죠. 왜 그럴까? 그걸 풀면 인자시키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진안 노동기를 발굴해보니까 43m 벽돌 가마가 딱 모습을 드러냈는데 5월 가마보다 더 잘 쌓았어요. 더 잘 쌓았어요. 완벽하게. 그래서 첨단을 생산했는데 이 벽돌 가마 그거 쳐부셔버렸어. 그거 막 쳐부셔버렸어. 여러분 벽돌은 막 20cm 굉장히 커요. 근데 야구공만하게 그냥 작은 깨버렸어요. 그럼 뭐냐? 그게 변고인 게 지금 나라가 바뀐 거예요. 아시겠어요? 나라가 바뀐 거예요. 나라가. 변고. 여러분 그러면 고백제가 멸망했다고 가정이면 고려군이 와가지고 가마만 쳐부시고 야 너 이제 농사져? 인삼 농사져? 그리고 천만에 만만에 얘기해요. 나라가 사라지면 모든 게 그냥 잔혹해요. 잔인하고. 일단 햇말을 던져주고 도공들한테 쳐부셔 뭘 벽돌 가마를. 야구공 크기만 하게. 왜? 호백제 군적이 원천이니까. 야 다 쳐부셨냐? 자 줄 서 가자. 개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끌어가 되는 거예요. 그 브레인들 최고의 전문가 그대로 안 둬요. 전부 잡아가요. 여러분 후백제의 불교 미술은 신라를 능가해요. 역사는 짧은데 신라는 천년홍주잖아요. 후백제는 전주에서 37년, 광주에서 8년, 45년이에요. 신라를 능가하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신라하고 10번 싸우면 10전 10승이에요. 누가? 후백제가 10번 싸우면 여러분 다 이겨요. 돌아올 때 그냥 안 돌아와. 야 집합! 누굴? 백공들 탑공, 도공, 목공 뭐 다 데리고 와요. 다 데리고 와요. 그래가지고 전주와 전주 부근에 전부 그렇게 불교의 어떤 낙원을 만들죠. 그래서 역사를 잡지만 그게 예술성이 뛰어난 것은 국력, 즉 전쟁에서 이기니까 돌아올 때 전부 데리고 와요. 전부 데리고 와요. 근데 신라가 나중에 이제 배신하잖아요. 배신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고려가 이제 통일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나라 제일 긴 진흙가마는 진안 도통리에서 나왔어요. 이런 왜 그럴까?
벽돌 가마를 쳐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도공들을 다 잡아갔죠. 그러면 등록으로 참여했던 현지인들 죄기를 꿈꾸겠죠. 야, 우리 다시 한번 가마로 불을 빼보자. 배운 게 43m짜리 가마잖아요. 그래서 43m짜리 그 진흙으로 가마를 만들고 불을 떼보니까 안 돼. 안 돼요. 온도가 안 올라가요. 온도가. 그래서 거기서 한 100년 동안 계속 잘라요. 잘라. 그래서 15m, 13m까지 자라서 진흙가마 원리를 터득을 해요. 결국에 진한 노통이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할 이유예요. 벽돌가마를 누군가 파괴를 하니까 그 안에다 똑같은 길이 43m짜리 진흙가마를 만들어서 제기를 꿈꿨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행착오 100년 동안. 그래서 결국에는 그 진흙가마의 원리를 완전히 터득을 해요. 그럼 됐다. 이게 이제 된 게 아니에요. 반절의 성공이에요. 유통이 안 되는 거예요. 유통. 산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요? 쾌경에 있잖아요. 쾌경에. 후백제가 멸망하기 전에는 바로 그 마치만 넣으면 전주니까 전부 유통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거기서 등에 이거 개교까지 가려니 이 코스트 비용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되는구나. 그래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이제 엑소더스 이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어요? 그런 게 역사 고고하게 또 재미고 또 힘인데 결국에 이제 바닷가로 나오세요. 바닷가. 왜? 바닷길로 배로 음반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고창 부안이 이제 바통을 위해 받아요. 네? 왜? 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통 문제를. 그게 이제 우리 도자 문화에 있어서 가장 그 중요한 부분,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왜 진한 도통이냐? 그걸 건설했던 터를 닦았던 나라는 후백제예요. 후백제 최첨단 국가 상탁제. 근데 후백제가 어느 나라하고 외교를 했어요? 중국 청자의 번영이 5월하고 5월을 구하기 위해서 말을 보냈잖아요. 말을 받았던 5월왕 전유는 사절단을 전주에 파견을 했어요. 반상사를 대표를 해서 그때 도공 몇 사람 보내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왜? 말을 보내서 우리나라를 구해준 고마운 나라인데 5월에 도공들은 좀 많아요. 근데 그때 같이 왔던 또 기술자가 있어요. 그게 전축공이에요. 왜? 벽돌가마를 만들어야 하니까. 중국은 저 벽돌가마잖아요. 벽돌가마를 만드는 사람들을 전축공이라고 해요. 청자를 빚고 굽는 사람들을 도공이라고 해요. 도공만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도공들이 벽돌가마를 만들 수가 없어요. 같이 묶어 세트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전주도 가까운 데를 찾아보니까 진한 노통이가 딱이에요. 그냥 모든 게 완벽해요. 그냥. 그래서 거기서 벽돌가마를 만들고 천대를 부었는데 물론 이제 그 5월에서 전축공 도공을 함께 보내니까 두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소통일을 일군 거예요. 일부었어. 그래서 이제 그 자세한 것은 거기 가서 말씀드릴게요. 추가 발표하니까요.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우리나라. 그러면 고려를 그걸 후백제를 고려로 바꾸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설명이 되느냐? 아무것도 설명이 안 돼요. 알겠습니까? 5월에서 왔는데 도공도 와야 하고 전적극도 와야 하고 교류도 하고 모르게 주고받고 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설명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고고학자니까 고고학이라는 것은 유적과 인물로 역사를 연구하고 보고는 학문이잖아요.
고고학 연구학자, 고고학자잖아요. 여러분 유적화 유물은 역사의 실체예요. 보태고 뺄 게 없어요. 문헌 기록은 그냥 보태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고 조금은 변함없어요. 그래서 도통이 정말 대단한 것이에요. 저는 결국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천자를 그었던 데가 진안 도통입니다. 제가 진안 성수가 고향이라고 해서 진안 도통이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발굴하게 되면 가마 바닥에서 뭐가 제일 많이 나오냐면 숯이 제일 많이 검출이 돼. 불을 떼니까 며칠간 떼니까. 지금은 최첨단 과학의 시대 아니에요. AMS 방사선 탄소연대 측정. 최첨단 기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넣어서 결과를 받아보니까 늘 후백제만 가르쳐. 후백제. 그건 과학이라는 것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잡기는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끝없이 도전해서 결국에는 국가 사적이 되었고, 사적되는데 가장 짧게 걸렸고 국가유산 청장이 3번 다녀가셨고, 가성은 참 어마어마. 그냥 후백제 그 자체 랜드마크이고, 거기에 이제 진안 군수님을 잘 아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면 전준성 군수님께 그 좀 활용을 잘. 마이산은 아무리 해도 자연이에요. 알겠습니까? 자연의 얘기예요. 자연만 가지고는 미국 그랜드 캐니언 어려워요. 중국과 막 대산도 있고 많잖아요. 거기다가 세계 두 번째로 구웠다는 청태까지 그냥 딱 곁들이면 정말 이 관광 전략의 핵심이 될 텐데, 사실 그 전준성 군수님은 제가 발굴할 때 담당 과장님이셨어요. 과장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초봉기를 받으셨어요. 군수님까지 큰 꿈을 이루셨는데, 물론이라도 그래서 발굴 추가 발굴을 지원해 주셔서 이번에 발굴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이게 연결이 돼 있으니까요. 한번 그 가셔서 말씀드리고, 중국 가마, 우리나라 가마. 이제 아시겠죠? 만약에 후백제가 멸망을 안 했으면 저는 화강컨대 우리나라 가마도 벽돌 가마일 가능성이 높다. 알겠습니까? 벽돌 가마일 가능성이 높아요. 알겠어요? 아니 길이가 긴 만큼 한 번에 생산량이 엄청 많잖아요. 13m 대 40m는 벌써 4배 차이 나잖아요. 이 경제성, 생산량의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중국은 그냥 막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가 되니까, 유통이 되니까. 그러면 후백제 멸망 안 했으면 중국 그 벽돌가마의 어떤 그 제작 기술, 그 기술이 계속 우리나라에서 더 발전해서 우리나라도 벽돌가마의 가능성이 높았을 텐데 믿었던 후백제가 무너진 거예요. 결국에 자식이에요. 자식. 신검, 용검, 양검, 그 다음에 넷째 아들 금검. 근데 이보 경기잖아요. 넷째는 결혼하냐 신검한테 딱 정권을 딱 이야기했으면, 후백제는 정말 우리 한국 거대에서 어떻게 생길지 모르겠는데 넷째 아들한테 이걸 생각하고 계신 세 아들이 이제 결국에는 안 된다 해서 이제 나라가 망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제로가 그냥 끝이 돼버린, 멈춰버린 거예요. 자, 그럼 고려군이 와가지고 때려 부시고,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도곡만 있잖아요. 도곡만 데리고 개경을 간 거예요. 거기 가서 만든 벽돌가마가 제가 볼 때는 실패. 왜? 5월에서 파견된 전축공은 이게 완공이 되고, 불 떼보니까 생산이 잘 되네? 그럼 바로 5월로 가야 하는 거예요. 왜? 초자식이 거가 있으니까. 뭐더러 후백제에 머물러 있어요? 도공들이 있는데, 이제 도공의 이제 시대인데. 그러니까 이제 5월로 돌아가다 보니까 930년 포로를 잡아서 데려가는데 보니까
네. 저주공이 없네. 굉장히 가마를 못 만드는 거예요. 흉내만 내고. 그러니까 제가 그 그림을 오늘 보여드리려고 지금 찾아뵌 거예요. 아시겠어요? 형편없어요. 형편없어. 네, 그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15분까지만 할게요. 아니 좀 너무 오래 하는데 오늘. 근데 저도 이제 쭉 급히 막 서둘러서 하다 보니까 그게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조금씩 이렇게 반복이 되더라도 소화가 돼야 해요. 아시겠어요? 랭크가 돼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아니 이게 귀한 왕 같은 시간 내서 오셔가지고 저는 힘이 되고 감사하지만 제가 어떻게 더 이상 어떻게 해드릴 방법이 없어요. 이게 제가 막걸리를 사드릴 수도 없고 제가 오늘 차를 갖고 갔어요. 고맙죠. 그래서 핵심만 꼭 아시면 돼요. 900제 멸망을 안 했으면 우리나라도 벽돌강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봐요. 자, 근데 벽돌강화를 만드는 기술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재료가 벽돌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43m 해보니까 안 되는 거 안 올라가요. 그냥 계속 잘라봐요. 잘라. 그게 무려 100년이 가요. 터득하고 청자를 만들어냈는데 유통의 문제. 결국에는 고참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난해 도통리에서 벽돌가마까지만 저는 후백제로 봐요. 아시겠습니까? 벽돌가마까지만. 그 안에 43m 그 진흙가마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것은 이제 고려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건 고려예요. 그건 고려. 나라만 있으니까 그걸 쳐부셨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 벽돌가마에서 만든 청자가 무슨 청자냐? 청자 앞에 두 자가 붙어요. 초기 청자. 청자의 시작이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도자사 연구자들이 만든 용어예요. 청자의 시작. 청자의 시작. 그래서 후백제가 상당히 많은 양의 조기 청자를 생산을 했는데 아무튼 936년 멸망으로 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벽돌가마는 그 언저리에서 망을 내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진흙가마 시대가 시작되는데 그 원리를 터득하는 데가 100년 동안 그 과도기가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여기 완전히 제가 죄송해요. 그래서 그 지난 노동리 발굴을 해보니까 12m까지 진흙가마가 발견이 돼요. 43m부터 계속 잘라가지고 그 기간이 무려 100년 정도. 그리고 청자를 생산했는데 이 유통이 안 돼요. 후백제가 멸망하고 개경까지 발로 갈라니 비밀당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도공들의 이주, 엑소더스. 이동밖에는 없죠. 어디로? 바닷가로. 그래서 우리가 청자하면 부안청자, 강진청자 그러잖아요. 어디 있어요? 전부 바닷가에 있어요. 거기서 배에 싣고 개경을 가다가 어디에서 빠져? 우리 새만금에서 많이 빠졌잖아요. 좌총 청자 운반선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발굴을 하잖아요. 수중 발굴. 그래서 4, 5만 점의 인물이 새만금 일원에서 지금 인양이 되고 있는데 이제 시작이에요. 또. 그냥 논하는 거예요. 이건가? 나와요? 안 나와? 이거? 아니, 아까 이거에 예. 아유 죄송합니다. 이거는 또 봐.
여기 또 딱. 땡땡 한번 쳐봐요. 왜 또 갑자기? 자, 그리고 이제 중국하고 우리 예. 예, 그럼 오늘 일찍 끝내라는 걸로 하고. 이게 대학에는 휴강도 있는데. 예. 그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응. 여기 왜 따뜻해? 잘안 들어갔으면? 안 돼? 여기 왔다 갔다 해. 예. 그 중국은 또 중요한 게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중국은 벽돌감하고 길이가 40m. 우리는 진흙감하고 길이가 12m. 중국은 한 번만 구워요. 한 번만. 알겠습니까? 우리는 재벌 구이를 한다고 하잖아요. 초벌 구이를 하고 8,900도 정도 온도에서 그 초벌 구이 된 거에다가 유약을 바르고 또 구워요. 재벌 구이를 해요. USB? 근데 중국은 한 번만 구워요. 그런 차이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확인 눌러봐요. 확인. 자, 오늘 주제는 이제 청자잖아요. 청자. 청자는 크게 4단계로 이렇게 구분을 해요. 학자들이. 도입기, 발전기, 전성기, 쇠특. 도입, 발전, 전성, 쇠특. 지난 도통리는 도입기에 해당이 되겠죠. 시작. 그럼 우리가 청자하면 부안이잖아요. 부안청자. 부안청자는 전성기예요. 그럼 중간에 발전기가 있죠. 벽돌가마에서 이제 더 이상 못 만드니까 진흙가마로 이제 바뀌는 과정에 계속 시행착오를 하잖아요. 시행착오를 계속. 그 과정이 이제 발전기예요. 그리고 12세기 초가 되면 그걸 완전히 터득을 해요. 부안 유청리에 정착을 해서 천하제일의 명품을 넣어서 구워요. 그게 이제 전성기. 그러면 쇠특기는 어디냐? 1350년. 우리 해안에 큰 일이 좀 생기게 되는데 외구가 들어와요. 고려말 때 1350년부터 남해안 서해안에 외구가 출몰을 해요. 근데 외구는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가 못하고 잔인해요. 외구는 가마가 어디에 있어요? 바닷가에 있잖아요. 바닷가가 집중적으로 약탈, 파괴, 방화, 사륙 할 수 없이 도공들이 살기 위해서 엑소더스 이동하는 거예요. 어디로? 안전한 전북 동부로. 그래서 부안에는 쇠특기가 없고 왜? 다른 데로 이동을 했으니까. 어디에 있냐면 임실, 진안, 순창 안전한 데로 이동을 하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도입기, 도통기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전성기, 부안, 유천 한 200년 그 시기적 편차가 있거든요. 그 발전기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찾아뵀는데 이 화면이 협조를 해주셔서 오늘 좀 일찍 강의를 끝내요. 그래서 그
그런 이제 핵심적인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도입기, 발전기, 전전기, 수유특기. 우리가 아는 청자문, 부안청자만 알고 계시는 것은 전성기만의 이야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이전은 전혀 그냥 버리는 거나 다름없어요. 이게 도입기, 지나는 도통기. 전성기, 부안, 유천기까지 어디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느냐. 물론 지난 도통기에서 많이 시간을 보냈지만 고창, 반암리, 용계. 반암리, 용계. 반암리, 용계. 그러다가 이제 12세기 초 완전히 청자의 자신감을 갖게 된 도공들이 어디에 줄포만 보안 유천의 진설 일대 정착하는 천하명품인 삼감청자를 거기서 굽게 돼요. 네? 굽게 돼요. 계속 부었다가 1350년 외구가 출몰하면서 더 이상 볼 수가 없죠. 왜? 사람을 죽이니까. 그래서 어디로? 전북 동부로 이주, 엑소더스를 하게 되죠. 그게 청자의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흐름이에요. 그래서 부안 유천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3분의 1 정도밖에 되면 아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제가 준비했던 내용은 이제 발전기. 아니 그냥 그 건강한 무쇠처럼 단단한 벽돌가구로 그냥 쳐부셔버렸어요. 그리고 20cm 크기만한 벽돌이 그냥 야구공만하게 그냥 작은 깨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벽돌 다루는 기술은 불가능하고 할 수 없이 진흙으로 가마를 만드는데 온도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왜? 진흙은 열 효율 관리가 탁월하진 않아요. 자꾸 빠져나가요. 그러면 가둬놔야 온도가 1200도, 300도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끄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길이를 자르는 거예요. 그 과정이 약 한 200년 가까이 되면서 이제 완전히 터득한 천하제일 명품을 무장한 도공들이 이제 부안, 유천이, 진설에 정착하면서 부안 청자의 시대가 도래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청자는 왜 그 비색을 띠는지 그걸 아세요? 왜 백제는 흰색을 띠고 청자는 왜 비추색을 띠느냐? 청자는 인간이 만든 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옥 색깔이잖아요. 인간이 만든 청자, 인간이 만든 인조 옥이라고. 그래서 귀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키워드예요. 그게 키워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백자는 희고 청자는 이렇게 비추색을 띠느냐. 그것만 아시면 돼요. 여러분 빗살무늬 토기, 무문 토기, 선사시대 토기 보세요. 또 국사책에서 봤던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붉은색이잖아요. 붉은색이에요. 붉은색. 다 붉어요. 빗살무늬 토기도 붉고 무문 토기도 붉은색이에요. 왜냐하면 가마가 엉성해요. 구조가. 그래서 불을 떼게 되면 계속 산소가 들어와. 왜? 지붕이 없으니까. 산소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흙 속에는 뭐가 있어요? 철분이 있잖아요. 산소와 철이 만나면 제2산 산화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이 붉은색을 띠는 거예요. 아무튼 선사시대는 가마의 구조가 완벽하지 못해서 지붕이 없잖아요. 노천역 한대역 그렇게 불러요. 노천역 한대. 그러다 보니까 모든 토기가 다 붉은색을 띠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국에서 또 토기 만드는 기술이 이제 우리 역사를 사만시대 들어오는데 그때 지붕을 씌우는 가마 만드는 기술이 들어와요. 지붕이 이제
자, 지붕이 등장하니까 산소가 지 마음대로 들어왔다가 통제가 당하잖아요. 그러면 환원이 되는 거예요. 환원. 무슨 말이냐? 산소가 들어오면은 산화작용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산소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흙 속에 있는 산소가 지가 또 기어 나와야 해요. 왜 안 들어오니까. 그걸 환원이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색깔이 회청색을 띠는 거예요. 기와 색깔처럼. 그래서 가마에 지붕이 생기면서 이제 산화가 아니냐 환원이 가능해져요. 그 가마의 발전하고 관련이 있지요. 예? 있어요. 자, 그러면 자기도 보면은 붉은색을 띠는 게 있고 약간 비추색을 띠는 게 있어요. 그 가마의 차이가 그렇게 그런 결과를 나타나게 하는데, 여러분 진해 노동이 벽돌가마에서 만들어진 초기청자를 보면 약간 황갈색을 띠요. 약간 황갈색. 우리가 생각하는 청자는 비색, 비추색이잖아요. 그런 색이 아니에요. 황갈색. 약간 누르기해요. 중국 가마는 길다 보니까 완전한 환원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한 환원이. 알겠습니까? 길어서. 근데 우리나라 가마는 짧잖아요. 완전한 환원이 되는 거예요. 시작은 중국이지만 천하제일의 청자는 우리나라 청자. 천하제일의 명품이라는 것은 맞는 얘기예요. 그 결론적으로 중국 청자에는 상감 청자가 없어요. 상감 청자. 우리나라 상감 청자로 유명한 곳이 이제 부안이에요. 부안 청자는 상감 청자라고 이제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흙 속에 철분이 한 3.5% 내외 정도 함유가 되어 있으면 그게 이제 가마에서 환원이 될 거 아니에요? 완전히 환원? 완전히 환원이면 그게 바로 비추색이 되는 거예요. 그게 청재색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청자색이 완전히 환원이 되면 완전히 환원이 돼요. 완전히 환원이에요. 3.45%. 3점. 근데 백자는 철분이 얼마냐? 0.6%. 철분 함유량의 차이가 좌우하는 거예요. 가마의 구조 별 큰 차이는 없어요. 비슷비슷해요. 진흙가마. 그런데 태토, 고령토 속에 들어있는 철분의 함유량. 결론적으로 청자요주와 백자요주가 같은 지역에 공존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 그 성분의 차이가 분명하니까. 근데 청자와 백자 사이에 또 하나의 자기가 있죠. 분청사기. 분장회청사기도 3.4% 정도의 철분 함유량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청자와 분청사기 요지는 공존해요. 상색. 같은 데서. 같은 흙으로 구워서 생산이 가능한데 백자는 함유량이 달라요. 그런 것만 아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종류는 제가 이제 초기청자, 노청자, 순청자, 상감자 좀 전문적이지만 핵심만 조금 이렇게 관심 가지면 그냥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일단 중국과 우리나라의 어떤 차이. 시장은 중국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청자, 백자, 분청사기가 왜 색깔이 다른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강론에 들어가서 아까 청자는 도입기, 발전기, 전성기, 쇠퇴기 그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청사기, 백자 그건 좀 애껴놔야 또 다음에 오실 거 아니에요? 오늘 다 풀어버리고 또 다음에 안 오십니까? 오늘 거기까지만 해야겠어요. 오늘 다 해버리고 또 안 오시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발전기. 이제 벽돌만을 만드는 기술자는 없고 진행을 했더니 안 되는 거예요. 그 터득하는 그 과정을 위해서 그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제가 인천 서울을 다녀왔어요. 원장님을 위해서. 왜? 그 발전기를
말씀드리려고. 발전기를. 인천 서구에 녹청자 박물관이 있어. 녹청자를 조질청자라고 해요. 예, 좀 조잡하다 이거죠. 청자는 청자인데 그냥 어설퍼요. 그냥 꺼적지근하고. 근데 초기 청자는 아주 질이 좋은데 그냥 나락으로 딱 추락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중국 벽돌강화에서 그것도 조금씩 쫙 눈에 쏙쏙 들어오는데 이제 이걸 재료가 이제 진흙을 바꾸고 터두는 과정이라 그냥 어설퍼요. 그걸 녹청자 조실청자라고 그래요. 그 박물관이 어디에 있냐면 인천 서구에 있어요. 녹청자 박물관. 오늘 말씀드릴 용계리 반암리 그 언저리에 그 이야기가 이게 박물관이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박물관이. 거기는 60년대에 발굴을 해서 그 중요성을 이렇게 하시고 이건 관광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국립박물관, 녹청자 박물관이라는 이름으로 딱 개관했어요. 가서 보면 그냥 고마워 죽겠어요. 꼭 청자의 발달사를 이해하시려면 녹청자 박물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느냐 할 정도로 굉장히 조잡한데 그 다음에 이제 순청자, 이제 비색청자가 나와요. 상감청자는 비색청자인데 순청자는 문양이 없어요. 비색은 비색인데 상감은 파고 백토나 잡토로 문양을 딱 새기잖아요. 그게 상감청자예요. 같은 자 순청자지만 문양이 있냐 없냐 그 차이가 있고 그러다 이제 외구가 들어와서 사람을 죽이니까. 그래서 오늘 오신 우리 최성미 전 임시문화 원장님 참 도요지의 할아버님이에요. 2015년인가요 원장님? 10년 됐네요. 그 도요지의 중요성을 천착하시고 전화가 왔어. 야 우리 임시에 도요지가 많은데 한번 조사를 해보면 어떻겠냐. 가야 때문에 바빠 죽었는데 좋지요. 한번 다녀보시게. 전북 도요지의 왕국이 임시. 근데 거기는 벽돌강화도 없어요. 초기청자도 없어요. 그럼 누가 그 기술을 가지고 왔느냐? 외구가 와서 사람을 죽이니까 그 사람들이 임시로 온 거예요. 쇠퇴기부터 이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왕조가 바뀌잖아요. 고려에서 조선으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막 끼를 발산해서 만든 게 이제 분청상인데 임실의 핵심적인 유적이 그가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백제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 중심은 또 임실이에요. 그러다 임진왜란 때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 유적을 제가 2번에 걸쳐서 답사할 거예요. 기대하셔도 돼요. 예? 그래서 15분이 됐네요. 진짜 이 화면 고마운데 오늘 날씨도 좋고 봄도 왔잖아요. 여기서 너무 어렵게 또 이렇게 또 오시게 되면 좀 힘드실 것 같아서 오늘 말씀드린 게 핵심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거기에서 이제 제가 준비한 이제 PPT 다음에 또 보여드리고 현장에 가서 직접 유물을 주어서 보시면서 보시게 되면 그게 이제 답사의 묘미고 후선의 도리예요. 그걸 다 합치고는 전북이 도자문화의 메카. 이런 것 없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얘기. 이렇게 하시고 저도 이제 앞으로 전북 도자문화의 메카 그냥 보고만 오시면 다 만나보고 오시더라고요. 일단 다 내려놓고 오셔서 조그마한 핸드북이라도 만들어서 답사의 어떤 그 완성도를 높이는 것도 좀 필요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문적인 내용이 아니다 하더라도 말씀드린 그 내용 정도라도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하시게 되면 결국에는 투자를 해야 하거든요.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래서 할 수 있도록 그게 어쨌든 이런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원장님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제가 이제 월요일날 도통리 개토제 잘 모시고 3월 중에 우리 전북 역사문화교육원 단톡방을 통해서 공지할게요. 그냥 바로 신청하셔요. 인원 제한 있어요.
바로 실제 오시면 정말 생생한 다른 현장에서 정말 그 중국 가마 기대하셔도 좋으니까요. 저도 좀 이제 그 계약을 했어요. 솔직히 바쁘네요. 근데 농사가 지금 1년 농사가 지금 제일로 중요한 때예요. 막 걸음 내다가 왔어요 지금. 풀 뽑고 막 하다가 와서 또 고향에 가서 또 농사 해야 될 것 같아서 하여튼 환자의 건강 항상 잘 챙기시고 오늘 질문 혹시 있어요? 다행이네요. 네, 하여튼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힘이 되고요. 꼭 제가 발로 현장에서 보답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년 내내 아무렇지도 않던 이게 갑자기 오늘 막 2개로 3개로 나오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곽장군 교수님이 2시간 아니면 안 끝내요. 근데 여러분한테 지금 40분을 벌어드렸습니다. 우리 곽장군 교수님 이게 2번째 올해 와서 2번째 강의를 하는데 우리 저 임실의 조성미 원장님을 제가 학정리 갔더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곽장군 교수님 굉장히 자주 오셨다고 얘기 나오고 오늘 이렇게 오신 강의를 들어오신 분들이 다 소중한 분입니다. 따로따로 이렇게 몇 번 소개하는 것도 그럴 것 같아서 오늘은 소개를 않고 다음번 강의 때 이렇게 다 오시면 그때 가서 좀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 일일이 한번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셔서 이렇게 좋은 강의 듣게 돼서 대단히 고맙고 또 여러분들이 전공이 아니고 전문이 아니더라도 정말 1년에 작년 강의를 답사를 10차례 했어요. 그러면 아무리 모르더라도 1번, 2번, 3번 가다 보면 다 박사가 되더라고요. 많이 이제 제대로 이제 체계적으로 알아서 박사가 되었는데 올해 더 공부를 해서 이제 정말 2년 더 하면 전라북도 역사 문화에 대해서 누구라도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있고 또 외부에서 오신 분들한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으라고 봅니다.